연기로 와주신 박상상 작가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이야 관련되신 분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마움이냐면 여기가 이성이 강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감성이 좀 남다르고 여러분들은 이성이 강한 대학이라서 이성과 감성에 대한 논리를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저희 전시를 찾아주신 한반도 여러분 대상으로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미리 접수를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본 전시에 소개된 작가님의 작품과 작가님에 대해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이 질문들에 먼저 여쭈어보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추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시된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 입체감 있는 질감 표현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관람객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작가님 작품을 사진으로만 접하다가 실제로 보게 되니 질감이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현상 재료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작가들이 전 세계 작가들 또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논문을 쓸 때 자기만의 컨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손수에. 그래서 아마 이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지만 저 또한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논밭들이 가서 40년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안솔린 피퍼 같은 독일의 최고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트럭을 가와서 벽을 갖다 붙고 그것을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혼자 비교를 했었을 때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박성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하고 싸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논밭을 그리는 작가들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덮으면서 좀 차별이 뭔가라고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 저는 또한 어릴 때부터 정년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벼라든지 그런 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근데 재료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봤었을 때 제일 좋은 게 기초 자연 재료가 제일 좋은 재료였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화학약품은 말 그대로 가공이고 그게 아니고는 다 천연 재료를 다 가지고 우리가 물감을 만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초 과정은 다 되고 현장에 있는 소위 말하면 5,000년 된 거죠. 우리나라가 5,000년 됐다 그러면 5,000년 된 땅에 있는 그 흙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제가 별도로 가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많이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래서 확인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브르박물관에서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일을 하신 분들이 가짜 모사 작품을 갖다가 연구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경자 작품 가지고 우리나라 한번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브르에서는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발표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연찮게 제주도 스케치 여행 가서 같이 저녁에 합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게 이런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되느냐라고 얘기해서 질문했으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더 이상 좋은 재료는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팁도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개인전 때부터 계속 풀이라든지 그해 연도에 났던 흙이라든지 풀, 벼 이게 다 감별이 된답니다. 요즘은 레이저로 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모사를 일단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키워드에서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장에서 드로잉 할 때도 붓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벼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드로잉 대신에 그런 컨셉을 딱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쌓인다 그럴까? 나만의 작업, 표현 방법이 정확하게 나오고 또한 우연의 효과가 좀 많았었습니다. 왜냐 붓은 내가 가는 대로 붓질을 다 하게 되는데 연필이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3의 어떤 이물질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되면 흙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우연의 효과가 거의 한 80% 좌우합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결정은 우연히 필연으로 확정을 지기는 거죠. 이게 좋겠다 싶으면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 벌써 한 40년 정도 해오는데 거기에 하나의
과거에 우리 선배 화가들이라 그러면 이것들 뭐 물방울 화가 좀 잘 하나 예를 들면은 김창렬이라는 작가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작업했을 때 대학 시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모래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때 학생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인이 이제 작품을 사왔는데 40년 후에 대해서 그 모래 작품이 모래 다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구입했던 분께서 작품을 뭐 원상복귀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바꿔주든지 뭐 그 당시 대학 시절 때 뭐 돈 많이 주고 샀으면 지금 말 그대로 억대가 넘는데 그죠? 작가가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그게 재료의 선택에 상당히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보면 아마 지금 본드라는 저런 게 지금 미디엄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쓰고 있는 미디엄이기 때문에 그 미디엄을 갖다가 뭐 세계적인 거, 그리고 영구적인 거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상당히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한테도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개발하는 게 3, 40년, 4, 5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저걸 갖다 100년, 200년 차, 뭐 우리가 얘기하는 1000년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신은 나는 뭐 상대는 제작한 사람이야 뭐 확신을 한다 그러지만 뭐 제가 못 믿으면 김창렬이라는 작가처럼 그렇게 나중에 몇 억 되는 작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나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작가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지를 갖다 위에다가 갖다 덧붙입니다. 덧붙여서 그걸 보존하려고 그런 거 있는데 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별도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 제작자 그러니까 뭐 작가는 작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연구성에 대해서 같이 논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뭐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범왕을 못한다 그런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입니다. 네, 계속해서 재료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은 그림을 조금 그려보신 분인가 봐요. 이제 이 흙을 물감과 같이 사용을 하실 때 그 원하시는 색감의 표현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식으로 물감 외의 재료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자체를 갖다가 즐깁니다. 그런데 그분 질문하신 분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3의 어떤 이물질을 붙였을 때 자기가 원하는 색채를 원한다면 거기다 젯소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기초 재료. 젯소를 한번 바르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렸을 때, 소위 말하면 내가 뭐 실수해서 그림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다. 그럴 때는 젯소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얀색 같은 거를 한번 발라서 하면 색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자체를 하는 게 이미 제가 선택했었을 때 미디엄을 선택했을 때 자체가 이미 그걸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첫 개인전을 할 때 수차였습니다. 수차로 제가 첫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저런 흙이나 여러분들 지푸라기라 그러죠. 풀 이런 거 갖고 이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종이가 일어나면서 입체감이 생겼었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이게 물감이 수차인지 유한지 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인터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럴 때 거기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성하고 재료하고 희석이 되다 보니까 제3의 말로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융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는 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저는 철저하게 콜라주 기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다 입체가 콜라주라는 기법이 되어 있는데 콜라주라 하는 거는 뭐 사진이나 이런 거 갖다 올려서 제3의 이물질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 붙였을 때 미디엄이 좋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 혹시 계속 그림을 그리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이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혹시 전시된 그림에서 아직 눈치채지 못한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을지 혹은 앞으로 좀 이러한 부분을 사용해보고 싶다 하는 재료가 있으시면 혹시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항공대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철에 대해서 아무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연구 과정에 다르지만 신재료, 신재생 재료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작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뷔페가 병기 하나 갖다 놓고 이거는 쉥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거는 일상생활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갤러리에 갖다 놔고 난 다음에 제목을 붙였단 말입니다. 제목을 붙이니까 그게 하나의 작품이 돼서 뭐 지금은 그 당시에 욕을 먹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성 작가들하고에 대한 손질도 받았고, 또한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1억 2천에 팔았는 거, 그죠? 그렇게 어떻게 작품이 되냐는 식이 되지만, 결론을 내리면은 신재료,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뭐 화학과에서 개발하는 그걸 누가 먼저 썼냐에 따라서 요즘 뭐 잘 아는 그 풍선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런 신재료를 어떻게 먼저 접해서 사용해서 발표를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발표를 내가 먼저 했다. 그러면은 그 작가의 아이콘이 갖다 붙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럼 지금 우리가 AI 시대니까 뭐 그죠? 뭐 그게 작품으로 표현되면은 뭐 요즘 뭐 이런 자료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뭐 실기 대회도 하고 미술 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 작가와 같이 하는 그게 신재료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가 나오든 그런 같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 누가 저 몰래 실험한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해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로서 가장 빨리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비관한 예로 얘기하면 동양화가 왜 지금 세계적이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선배들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것만 고집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가 정신이니까 그거는 또 높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걸 비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신재료라 그러면은 뭐 요즘 뭐 포철에도 있지만은 뭐 브라운관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더 유명한 거는 지금 서울 본사에 보면은 그 깡통 딱 찍으려는 달나라 가는 거 아폴로 12호란가 그걸 갖다 작품 내놓고 그 당시에 갖다 놨었을 때 어마어마한 구입하나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몇 억짜리가 됐는데 그 당시 10억짜리가 그죠? 또한 예를 한다면은 에펠탑이 그 당시 다 버려야 될 철물이었는데 지금 세계적인 뭐 시대적인 재료가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번에 전시된 그림 중에 풍경화가 많은데요.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풍경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게 뭐 실제 하는 풍경인지 혹은 상상 속의 장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풍경을 직접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의 배경이 될 장소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이런 장소들을 작품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장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풍경을 바라보는 작가님이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제가 한 논밭을 40년 동안 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뭐 논밭을 그릴 때 하고 지금의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른 이유는 초기에는 아리랑, 동양에서는 아리랑이라는 개념에서 라인을 위주로 그려놨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면 이제 오지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 뭐 공동적으로 잘 아는 저기 남해 다랭이 마을, 그죠? 그는 다 손으로 다 했었습니다. 기계로 안 하고 지금도 손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뚝딱 같은 그 선들이 우리가 희노애락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상당히 고생한 선들입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사람까지 이렇게 발전해서 그러는데 제가 1차적으로 논을 그렸을 때는 뭐 경미정미라 그러죠. 우리가 기계로 되어 있는 그런 걸 그리고 싶은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 저도 뭐 그 당시는 신세대니까 그러는데 뭐 세계적인 자료를 이렇게 들다 보니까 뭐 남들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다 좀 이따 보면 아마 그런 작품들이 달라지는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 선들을 찾다 보니까 오지에 좀 많이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제가 선택하면 15년씩 지금 그리는 게 약 한 20한 몇 년 전에 가서 그려서 스케치 했다가 그리다가 요즘은 약 한 8년 동안 그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게 이제 양평 정평이라고
동생이라는 그 동네에서 8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뭐 다랭이 말 전국 오지에 있는 걸 가는데, 그 질문에는 1차적인 거에 들어보는 거는 라인, 여러분들이 뭐 연애를 다 하고 지금 다 결혼하시고 애인도 있고 뭐 연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시험하고 봤을 때 실루엣이 뭐 뒷꼬리, 그죠? 머리 부분이, 얼굴이, 그죠? 코가, 뭐 입이 이뻐서 나는 그걸 선택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에서 작품을 풍경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 1차적으로 보는 거는 드로잉선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눈에 흐르는 선. 그게 저하고 이제 와닿으면은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몇 번 스케치 해보고 뭐 좋은 선이다 아직 뭐 내가 맞다 싶을 때 이제 작업을 진행해서 뭐 몇십 년 동안 뭐 지금까지 나오는 작품, 지금 이번에 전시했던 거 거의 다 98%가 거기에서 작업하는 작품들입니다. 약정 정평이동이라는 약 저기가 한 5,000평 되는 농땡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새벽에 한 4시 돼서 나옵니다. 그럼 저는 4시 뭐 한 10분에 가서 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예.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생긴 혹시 어떤 해프닝이나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부터가 제일 이제 고생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으니까 사계절 다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99.9%를. 그 이유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첫느낌이라는 그 계기를 사는 거고, 그 현장에서 이제 말 그대로 지금 10월달 되면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캠퍼스가 지금 대포차를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에 돛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휙 날아가서 한 30m 날아가서 노래가 쭉 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짜증나고 진짜 뭐 이걸 왜 해야 되냐 하면서 뭐 상당히 참 불편한 속마음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드러내가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구나. 나하고 누구 했다? 자연이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좋게 보고 이제 빵도 나고 공도 나고 막 이랬습니다. 어느 날 이제 물론 제 경쟁자죠. 소위 아까 안전 키퍼거든요. 이런 작가들은 뭐 그대로 봐와서 뭐 흙으로 막 갖다 들어보는데 나는 뭐 제대로 놔둬도 되는다 하고 이제 놔둔 거죠. 소위 말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 작품들 보면은 참 다른 작품하고 좀 다르게 더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구매자, 소위 말 콜렉터라 그러죠. 빵꾸나는 것도 사갑니다. 그럼 뭐 묻었다고 사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작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작가가 이거 작품으로 사인해서 공식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상대가 뭐 마음에 들면 가르쳐 가시고 마음에 안 들면 주마가 놔야 돼요. 이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월달까지 바람 많은 날은 상당히 괴롭고 비 오는 날도 뭐 괜찮습니다. 그냥 그물 떨어진 거 그대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니까 자연이 그대로 같이 응용할 수 있으니까 뭐 제일 큰 것들이고 눈 같은 거 이런 거 올 때도 좋습니다. 왜냐면 물감이 흐르면서 내가 뜻하지 않는 우연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또 뭐 새가 하늘에 날아가다가 똥을 한번 쫙 쌉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하나 뚝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메뚜기라든지 잠자리 날라와서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끼리 뭐 하다가 뭐 거기서 썰어지는 걸또 그대로 물감 붙이갖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네. 네,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과정까지도 다 작품의 일부라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시된 작품 중에 아까 같은 장소에서 이제 15년을 그린다고 말씀하셨다 보니 하나의 풍경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여러 시간대의 모습이 보이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신 시간과 그림에 담긴 시간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대의 풍경은 작가님께서 몇 시쯤인지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죠? 제가 농사를 짓는다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런 드라마 제가
오늘은 그래도 뭐 이게 또 초대해 주시니까 좀 깨끗이 입고 나왔는데 뭐 장화 신고 그냥 흙 묻은 그냥 그대로 우리 몸에다가 뭐 그림 그리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대는 농부가 제일 바쁜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름에 되면은 새벽 4시 반부터 8시 반 되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아침이 너무 따갑습니다. 한 8시 되면 철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시간대. 그럼 또 해가 지고 또 일을 하죠. 그죠? 해가 질무로 해가 뜨기 30분 전, 해가 지기 전 30분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즘 같은 겨울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침 뭐 5, 6, 7시에 나가도 손이 꼽아서 못합니다. 해가 딱 뜨면 그때부터 이제 좀 손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근데 덕분에 바람이 없다면 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침 그렇게 해 뜨기 전 그 미동이죠. 해지는 시간 그 시간에 앞뒤 시간에 한 시간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난의 시간이다. 좀 되겠죠. 요즘 가을이라 그러지만 실은 제 작업이 그다 뭐 우리 타이머 같은 쪽으로 몰려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 실내에서만 하늘을 봐가지고 실내만 있는 저희는 알 수 없는 그 현장감이 있는 그 시간, 현장감이 있는 풍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야 되거든요. 네, 다음으로 이 작품에 그려져 있는 조금 디테일들에 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좀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이 그 풍경에 그려져 있는 작품에서 하늘에 그려져 있는 작은 동그라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시면 연필이나 펜으로 덧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부러 그 부분만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단색 배경에 원이 그려져 있는 작품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원이 그려진 게 있어서 어떤 이유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해가 뜨기 전 해가 지는 시간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30분 전후. 그때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면 스케치를 하게 되면 거의 그 시간대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작은 연필로 제가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해, 달, 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거의 다 해가 기준이 돼가 있겠죠. 해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그 시간대 그 장소에 제가 갔을 때 위치가 있는 해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 저게 여러분들 보면은 몇 시대에 몇 시라고 딱 기록이 돼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요번에 뭐 어느 TV에 보니까 그 신윤복이의 그 달, 그 달의 시간이 몇백 년 전에 그 위치가 그렇게 됐냐고 과학적으로 확인까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 봤었습니다.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는 지금 보면 다 수평적인 데가 있는데 산이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림 자체가 다 산, 우리나라 70%다 산인데 산 잘 그리는 유영국 작가라든지 뭐 잘 그리는 작가들이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산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이유나 다른 게 아니고 내 작품의 수평과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고 이야기를 두면은 담고 싶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단색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같은 개념이 되겠죠. 한 부분을 갖다가 손톱을 이렇게 손톱 크기를 한번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걸 갖다가 저 크기에다가 갖다가 엮는다고 보면은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 우리 눈에서 보는 하늘은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을 겁니다. 그죠? 구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봐서 관찰하면은 없습니다. 그죠? 이 둥근 지구에 내가 서 있는 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사회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작가의 눈으로 봐야 될 의무사항이고 표현해야 될 자기만의 관찰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겉모습의 대부분의 작품용으로 이번 전시된 작품 중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요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침이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대 영상이실까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많이 접해보고 한 작가, 3명의 정도의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의 제목을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현대 미술은 특히 더 그렇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 우리나라에 요즘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박서보 작가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거기에 제목을 보면 남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갖고 그 제목이라고 내놨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내놓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제목에 달아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록하기도 바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거 인간사 아리랑 그래 그러면 자연 대화지 이렇게 쭉쭉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다시 마침표 이게 닉네임 자체가 오늘 일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작품을 그리다 보니까 가장 실내적으로 제가 만든 네이밍을 내고 전 세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가 가장 무엇이 있는가 그걸 먼저 한번 검토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아침에 저희 시대 때는 잘 준비했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죠?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좋은 멘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말, 잘 준비했었습니까? 라고 제가 쓰고 싶었습니다. 싫어요.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국제적인 작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동 단어가 무엇인가? 이 작가의 작품은 기억 안 나더라도 제목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제 이런들이 아마 그런 걸 좀 많이 보셨을 적이 있을 겁니다. 무제라 이런 기타 등등 아까 숫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약간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아침 그 시간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새벽 5시 50분입니다. 정확하게 쓰고 싶은 건 근데 그걸 쓰는 아주 유명한 하나 작가가 한 분 계시는데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알지 못한 여기 참석하신 분들만 알고 계신 이 작품의 비밀 잼들을 저희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답변 주신 질문들과 약간 좀 겹쳐지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풍경이 작가님께 개인적으로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 점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작가가 해야 될 거는 포스라고 이런 좋은 공간에서 에어컨 틀어가면서 그죠? 히터 틀어가면서 이렇게 있으면 좋은 조명에서 작업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고등학교 첫 그림을 그릴 때부터 야외에서 그렸던 습관적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림을 참 못 그리니까 보고 그리는 게 저만의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자연에서 주는 바람이라든지 개소리, 닭소리, 새소리 이런 게 다 그림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그래 틀어놓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했는데 그거는 음악은 잠시 리듬을 탈 뿐이고 바람이 들어갈 때 그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걸 붓질을 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는 마침에 까치 식구들이 까치 지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닭을 때하고. 근데 개가 짖기 시작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사람이 다닌다는 얘기니까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작품에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작가님의 답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흐의 작품과 같이 일상에서 포착하기 힘든 색상의 조합에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시면서 화가의 눈이 저희 일반인하고 달라서 이런 색상이 실제로 풍경에서 보이시나요? 현실의 색채를 캔버스에 옮길 때 이걸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작가님의 인상이 많이 들어가시는지, 이렇게 색을 고르는 작가님의 기준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작업실까지 현장까지 갈 때에 봄날이면은 뭐 예를 들어 재를 얘기한다면은 봄날이면은 진달래꽃이 핍니다. 그죠? 진달래꽃이 햇빛이 아침에 딱 됐을 때 그 컬러가 내한테 주는 컬러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는 핑크색 정도 보는데 진달래색 정도 보는데 그날은 햇살이 너무 좋았는지 완전히 저를 갖다가 저 색으로 유도합니다.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색은 작업 현장까지 갈 때에 그 있는 환경색이라 그러고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색. 여기서는 노란색이라도 갈 때 보니까 빨간 꽃이 진달래꽃이 화려하게 폈으면 그게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이 아니고 진달래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색을 갖다가 현장 색을 갖다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장에서 노란색이라도 내가 하면서 봤던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때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색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느낌의 색깔을 갖다가 거기에다 바로 액션을 취한다는 그 글을 올라가 보면 그 예언가가 한 일은 뭐 앞서서 남들보다 좀 더 앞서서 제안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작품을 해놓으면 디자이너가 색을 스크랩해서 원래의 색, 뭐 팬텀색이라고 내놓고 하는 게 화가의 색이 다른 개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통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현장색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사진으로만 작품을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전시를 봐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그림의 옆면에 혹시 작품의 뭐 배경이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식초 같은 문구가 쓰여 있기도 하고 또 검은 화면이 검어처럼 보이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전체가 그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옆면에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의 테두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작업하시는 과정이 일부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작품으로서 의도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 미술에서 아마 제 작품뿐만 아니고 아마 많이 발견을 했을 겁니다. 조금 관심이 있던 작가 관람자라면 그리고 또 사이드에 오리지널 작품으로 줄줄 흘러내리게 해서 표현하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제가 젊었고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죠? 화려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중에 그죠? 12달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얀색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눈부터 시작해서 봄에 초록색 시작해서 가을에 뭐 핑크색으로 시작해서 핑크색으로 시작해서 녹색으로 시작해서 그죠? 뭐 갈색으로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색이 윤화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냥 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젊었을 때 나는 이랬다는 컬러를 그 안에 다 사가려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저런 작품은 계획을 했던 거죠. 나 까만 바닥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 거야. 그런데 남들은 까만 바닥에 동그라미 그릴 때 그냥 까만색에 신선 하나 그었을 텐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왠지. 왜? 저 하늘에 저 달이 저 해가 사계절 다 고생했는 그 24시간이 있었는데 365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에 이런 흔적은 작가의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 전달이죠. 그래서 지금 쓰는 미디엄을 얼마나 올리니 투명도가 얼마나 좋니 이건 작가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상당히 또 다른 아주 깊이 있는 관찰력에 제가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성광민 여러분께서 작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셨지만 작가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가님에 대한 질문들이 앞으로 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나 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쓰는 단어는 있습니다.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절기자, 절긴다, 절겨 누린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작가들처럼 실내에서 작업하고 이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야외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일단 자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즐기지 않으면 지금 58년 됐거든요. 한 40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자, 즐긴다, 즐겨 누린다 이 말을 참 많이 쓰고 너라고 사랑한다는 말을 잘 씁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가들이 상당히 괴로운 질문을 듭니다. 저도 괴롭고요. 왜냐하면 완성하면 다 예정을 안 가지면 그런 작품이 밖으로 못 나가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야기 스토리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다 있는데 특히 안 팔고 싶은 작품은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이 사갑니다. 그 사가라 그럽니다. 가족한테 소위 말하면 보관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희노애락이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결론을 내리나 그런 차원이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그렸는 그림이라 보면은 참 잘 그랬다, 누구지? 저 작가는 누구지?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놓고 보면 내 작품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 30년, 한 50년 동안에서도 좋은 작품 좋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작품을 뽑으려면 어디 누군가 보관하고 있겠죠. 자식 같은 소중한 작품이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좋은 작품이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놀래는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아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미술 국제전 이런 데 나갈 때 뉴욕 깁스 갤러리 이제 저희 갤러리 갤러리에서 이제 작품을 제가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걸 미리 이제 원래 지금쯤 이제 1년 전 걸 미리 작품 스크랩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린 작품을. 그러면 작품 다 이제 한 5, 60점, 7, 8, 거의 100점 정도 보냅니다. 자료로. 그 중에서 이제 스크랩을 해요. 그럼 이거 아니야. 다시 몇 년 전에 거 작품을 다시 스크랩 자기들이 했는 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이분은 콜렉터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지금 막 그린 놈이 제일 좋은 놈인데. 근데 결론은 콜렉터한테 가는 작품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 그분한테만 맞는 게 8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되니까. 그게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바나나가 그렇게 좋았더냐, 1억 2천 주고 사 먹을 만큼 좋은 작품이 되냐고 질문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다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봤을 때 선 하나 끊어놓고 제가 제 작품을 갖다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얘기 안 좋아하면 제가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모델로 하고 있는 한 5작가를 제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선생이라 그래야 되겠죠. 1차적인 건 자연이겠지만, 자연을 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수도, 이강소, 그 다음에 이우환, 몬드리안, 키퍼, 안젤로 키퍼, 이렇게 5명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비껴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이 사람하고 다르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탄생된 게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그린 작품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사랑해 주실 때 좋은 작품이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의도와 다르게 평가하거나 좀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고, 잘했다기보다도, 콜렉테이팅이 아니고, 감상자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저도 그렇지만 3년 정도 작품을 감상합니다. 3년이라고 한 거는, 원래 전시됐던 작품, 차기년도 이렇게. 그러면 3년 전에 그분이 보고 갔는, 작가 작품을 보고 갔는데, 하얀 연기가 하나 있더라. 동그라미가 하나 있더라. 근데 동그라미가 그때는 표시가 확실히 저렇게 드러났는데 연필로 잘 안 보이더라.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있더라. 그렇게 관심 갖는 분한테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콜렉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작품을 안 사가더라도. 단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3년 전이나 지금은 또 동그라미 저런 동그라미 똑같이 있네. 기분 뒤지게 안 좋겠죠. 그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길 바라시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그 시간 내주신 것만큼 같은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전시장에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거기에서 작품을 보는 그 자체가 아마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심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감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상남 작가님의 초대전은 오늘까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많이 보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작가님